네, 반갑습니다. 8월 19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아침 시황 플랫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네이버 화면으로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뉴스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네이버 화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보기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8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올랐고요. 자, 초반 시점에서는 살짝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후반부에 밀어 올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심이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야, 내릴 거 아닌데 올려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분위기는 일단 오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토요일 거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네, 토요일 뉴스부터 보시면 지금 올해 최고의 주간에서 건설 지표의 실망,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고의 주간이었는데 왜 하락했느냐. 건설 지표가 나빴다, 이 얘기죠. 지금 일단은 소매 판매 지표, 실업시장 청구건수, 전부 다 좋게 나와서 긍정적이 됐었는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23만 8천 건으로 전월 대비 6.8%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먼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하나의 지표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담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화장품 제조사 에스티로더가 1% 정도 밀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 시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역시 부담스럽고요. 미국 시장의 수요 악화가 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매그니피센트 가운데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은 상승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는 하락세로 장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고 하락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요 하락 마감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중동 지역의 문제는 일단 봉합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중동 지역 문제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협상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1일 날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에스티로더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전에 있었고요. BMW 에어백 문제로 중국에서 136만 대 리콜 계획. 에어백 문제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이한 거는 없어 보인다, 그죠? 일단은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토요일날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테슬라 전기차도 화제에 있다. 배터리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되고 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벤츠와 테슬라 전기차는 모두 충전 중이 아닌데도 불이 났다. 근데 벤츠는 지하주차장, 테슬라는 도로변에서 어떤 배터리를 썼느냐. 일단은 최근에 불이 난 전기차들은 중국산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 다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어디 건가 된 건가요? 테슬라 거는 어디로 되어 있지? 요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벤츠는 일단은, 중국 쪽으로 이야기 좀 됐었던 부분이고요. 테슬라는, 아마도 테슬라도 그럴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중국산 배터리는 나쁘고 우리 배터리는 좋다는 이분법 논리는 좋지 않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일단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중국산이 좀 따라오기 어렵죠.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도 CATL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회다라고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자, B2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B2
M2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레버리지 썼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그냥 레버리지를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국내 채권형 펀드로도 자금이 몰렸고요. 네, 미국 주식에도 네,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었다. 주가가 떨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뭔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금 신용잔고 줄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털릴 사람들은 털려 나가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신용잔고가 조금 늘어났잖아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털린 사람들 다 털린 상태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털린 사람만 아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도 다시 네, 신용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신용이 쌓이게 되면 한 방씩 얻어받을 수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 우려에 더워도 마스크 쓴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엠폭스, 네, 요것 때문에 원숭이 두창,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아프리카 쪽에서 막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환자가 당분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이때 1,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수준이긴 한데 실제로는 입원 환자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걸렸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안절부절 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네, 뭐 좀 많이 아프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냥 뭐 요즘에 보니까 병원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검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네, 아유 됐어. 네, 그럼 뭐 하러 검사해? 요즘에 이제 옛날에 코로나 검사가 공짜였지만 지금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면 어떠고 아니면 어떠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검사는 해보시는 게 맞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뭐랄까 위험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잘 안 쓰려고 하죠. 네.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항상 마스크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는 뭐 잘하죠. 네,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로나의 어떤 독성이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요일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일요일 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시장이 하락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는 뭐야, 갑자기? 네, 이게 원래 비만 치료제 아니었어요? DXVX. 네. 얘가 갑자기 감염병 시작 개발에 박차를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뭔가 감염병,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약 개발하겠다. 뭔가 백신 개발하겠다. 이런 기업들, 진원생명과학 같은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또 단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 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DXVX. DXVX. 네, 차트 보니까 경고딱지가 붙었네. 왜 경고딱지가 붙었을까? 단계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오긴 했다. 그죠? 네. 그동안 쭉 떨어지다가 비만 치료 때문에 올랐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과매수 국면에서 조금 애매한 구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4,000원. 매물대 계속 있죠. 네, 위쪽에서 계속 떨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올라갈 때마다 이게 털어먹은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조심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마감된 건 없니? 네, 회복력 강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잘 마무리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어떤 힌트를 줄 것인지. 이번에 9월 달에서는 확실히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근데 이게 0.5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감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딱히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좀 더 앞쪽으로 가볼까요? 주간 증시 전망 2580에서 2710 2580 이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면서 좋다 이거. 네,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차트 보면서 하니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월요일만 가능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 주가 차트가요, HTS가 7시에 리셋이 되거든요. 리셋. 7시에 리셋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아침 시황을 녹음하는 시점은 7시 전입니다. 그래서 리셋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 날만, 네, 이렇게 차트 보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2697포인트 마감이 된 거잖아요. 2697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2710이 고점이면은 뭐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580이면은 저 밑에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258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지수에서 거의 4% 빠지는 거거든요. 4%가 빠지면 또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을 잘 보면, 매도가 그렇게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RSI 지표가 딱 절반에 들어가 있죠? 50. 네, 그러면은 위쪽으로도 열려있고 아래쪽으로 열려있긴 합니다. 근데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래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보기에는 2650 정도가, 네,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위쪽에도 저항이 있죠? 2750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애매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아마 2750에서 2650, 이 구간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되긴 하는데요. 자, 이번 주 경제지표, 요거 한번 볼까요? 이번 주 경제지표인데, 지금 이제 18일 날, 네, 월요일, 일요일 지났고, 이제 19일, 네, 19일 날 오늘 10시 15분, 네, 저녁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 10시 15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FOMC 멤버 중에, 네, 월러인가요? 네, 왈라? 네, 하여튼 얘가 스피커. 그러니까 지금, 네, FOMC 멤버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나 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금리 힌트나 이런 거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이제 경제지표 없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되어야지만이 이제 나오는데, 목요일도 이제 저녁 9시 정도,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네, 22만 7천 건에서 23만 3천 건으로 조금 늘어난다. 네, 실업자 수가 조금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예측치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제조업 PMI 지표 49.6에서 49.8로 조금 늘어난다. 네.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 지표는 55에서 54로 조금 줄어든다. 근데 여기는 경기 확장 국면이라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 주택 판매, 아까 주택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택 판매 지표가, 3.89. 그래서 여기서 다시 3.92로 늘어납니다. 예측치는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월의 발언이 이제 여기 금요일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역시 좀 늘어나는 걸로. 주택 지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잭슨홀 이 심포지엄 이후에 이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번 주 경제 지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2580. 떨어질 만한 이유는 뭐가 있어? 네. 뭐 대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얘기 조금 했었던 거고요. 반등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중동 리스크인데 거의 해소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은 28일 발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재료가 약화될 만한 부분도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금통위는 23일날, 22일날 있군요. 이번 주에 금통위 있는데 사실 금통위를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실 이유가 없죠? 금통위가 그러든가 말든가, 제 얘기를 할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금통위는 거의 뭐,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지금은 주가가 내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이나 단기적 차익 매도,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경제지표를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걔네들이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또 봅시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특이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 이게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가 껑충 튀어올랐다. 한풀 꺾인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제가 지표랑 다 가지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네.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뭐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역대급 실적 낸 하이닉스가 이번에 시작 많이 냈는데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훈풍이 계속 불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이닉스 주가 상황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도 늘어나고 실적도 늘어나고 여기다가 이제 디램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DRAM 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HBM 요게 포함되고요. DDR5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네, 많은 분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높은 데서 사서 그런 거예요. 높은 데서 사서 왜 물렸느냐? 하이닉스를 왜 물렸어요? 네, 하이닉스 왜 물렸지? 하이닉스 왜 손실이에요? 높은 데서 사서 그런 겁니다. 24만원, 25만원, 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럴 때, 자, 과매수 들어가고 나면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하는 거죠. 이제 과매도 들어가니까 또 매수 들어오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20만원대 위쪽에서 자리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자기 자리 찾은 겁니다. 오버슈팅 했던 부분도 떨어져서, 과하게, 네, 언더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 자리 찾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지금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이유가 없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지수가 그러면 못 간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넘어가 볼게요.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요? 경기 방어주로 변심했던 외국인들 공포가 사라지자 다시 반도체 품없다. 난 이 이야기가 네 진짜 좀 화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 사는 척 하면서 막 그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고요.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사람들 반대 매매 나오고 아주 헬게이트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또 줍줍을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외국 놈들이 많이 안 파는 거 이걸 수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조금 팔아가지고 프로그램 건드려서 걔네들이 다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외국인들 비중 그렇게 많이 줄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때 막 1조 2천억 산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야 이놈들 지금 보세요. 11일에서 16일 동안 뭐 샀는지 한번 봐보세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크래프톤, 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우선주 뭐 등등등등등 네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삼성전자를 1등으로 가장 많이 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산 거예요. 우선주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딱 봐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뉴스를 가지고서 막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네, 딱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특별한 거 없죠? 네. 뭐 채권 쪽에 뭐 계속 뭐 하고 있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특이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 실적이 관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지 하는 내용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요거 삼부토건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주가 급등 후에 거래 정지까지 가다 이런 얘기. 우크라 재건 테마주였는데 삼부토건 지금 삼부토건이요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패 위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가 조작 논란과 대규모 적자가 터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논란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거지면서 주가 좀 상승하는 것이 좀 있었는데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치권 중심으로 한 주가 조작. 네, 요거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다 떠나서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정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뭐 주가 올라갔다 뭐 어쨌든 하는데 주가 떨어졌죠. 다 중요한 거는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네. 영업이익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네, 적자의 계속 기업으로의 전속 가능성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순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본 잠식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대규모 적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네,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은 네,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거래 경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해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 다시 보시면 이 종목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대부분 나오죠. 물론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서 해드렸지만 이미 기관놈들이 이미 다 외국인 기관들 다 팔았네요. 다 팔았고 글쎄 이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이잖아요. 근데 안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요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그냥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부분 보시기 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뉴스가 특별한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AI 깜짝 실적 누가? 네, 코미코가 네, 근데 주가 급등 소부장 들썩? 네, 뭐가 누가? 네,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뉴스가 이렇게 해서 또 확 사람을 네,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AI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포인트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가세요. 걔네들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적 증가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FOMC 회의록 공개, 비컨 논의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까 다 해드렸던 말씀드리고요. 네. 알레츠 영업 종료 공지. 이건 잘 모르겠다. 그죠? 뭐 하는지. 그냥 그런 모습들이고, 요거, 네, 아까 얘기했던, 네, 코로나, 그 다음에 엠폭스, 감염병 진단 관련돼서 급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만한 확률이 많지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포인트에서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뉴스가 더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네,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자, 이번 주는 그냥 예상치를 봤을 때는, 네, 일단 61선 저항대 있는 구간, 2738, 2740, 요 조금 더 용기 내면 275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 정도. 아래쪽 지지선은 2640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주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경기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자, 아래쪽 갭 상승한 부분에 대한 지지선 확보해 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내리더라도 네, 크게 내리지 않고요. 오르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상승 지금은 이제 보일 수 있겠다. 자, 근데 악재성 요인은 없어요. 이번 주 내내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줘서 2750을 넘겨주게 된다면 아마 지지선에 대한 회복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다 같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수급 동향 보세요. 그동안 팔아먹었던 놈들 고세 그대로 이놈들이 이렇다니까요. 기관 쪽에서 쭉 물량 빼게 만들고 그 프로그램 때리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죠. 지금 이거 수급 다 회복됐잖아요. 네. 조금 더 남았는데 요만큼 더 사들여야 되겠지 이놈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네, 저렴하게 더 많이 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내리기가 어렵죠. 자, 단기적 조정은 이번 주에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일단은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에 따른 매도 물량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쪼를 필요도 없고요. 자, 지난번 서킷 때 이하로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이 더 탄탄하게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9시 네, 아침 9시 무료 방송 있죠? 네, 아침
9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런 형태의 아침 시황, 네, 한 번씩 감상들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 시황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조금 더 풍부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뉴스도 좀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좀 할 예정이니까, 네, 이번 주는 일단 해볼게요. 뭐 좋든 나쁘든 이렇게 해보고, 괜찮은 것 같다,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이대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